또 하나는요, 저는 아이들은요, 까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나치게 막 산만하고 난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명 날다람쥐.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날다람쥐 날라다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까불어야죠. 그죠? 어떻게 애들이 막 얼음 조각처럼 가만히 있고 얌전히 있고 뭐라고 하면 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좀 까불고 이것저것 관심 두고 물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집은 너무 지나치게 아이가 까불지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계속 가만히 얌전히 있으라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러면 아이가 까불질 못합니다. 근데 이 까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대꾸를 좀 한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걸 너무 못하게 하면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좀 드센 애가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게 말해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힘에서 확 밀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내지는 어려운 난관을 겪어나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내공이라고 하죠. 또 해보지 뭐. 틀리면 다시 풀지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말대꾸도 좀 하고 자기 의견, 부모하고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게 좀 해주고 어디 가면 좀 호기심에서 좀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좀 까불게 해주시는 그런 태도가 어쩌면 공부나 난관을 이겨나가는데 기본적인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애쓰는 부모들이세요. 그렇지만 내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인 내 자신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안 하는 걸 지켜나가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막,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어머니? 좋은 교육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딸 하나고요. 14개월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 보내놓고 다시 애를 키우려니까 좀 힘들어요. 큰애는 뭐 이렇게 좀 제가 너무 좀 엄하게 좀 키웠어요. 공부 위주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명령적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는 좀 다르게 키워보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 있으니까 요즘은 뭐 놀이 교육이라고 놀이 학습 같은 걸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놀이 학습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학습이라고 하는 거의 그 의미는 아이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아이를 수용해주고 아이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더 기본이 된다라는 뜻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개월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큰아이는 조금 엄하게 키우시고 작은 아이하고 방법을 좀 바꿔서 더 나은 방법 놀이를 이제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큰애가 참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뭐 이렇게. 첫째에 비해.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잘 키우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엄마도 미숙해서 이게 좋은 방법인 줄 알았다. 근데 그런데도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요즘 엄마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래. 근데 너가 참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너가 섭섭하기 때문에 동생한테도 엄마가 실수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서 엄마가 방법을 좀 바꿀 건데 네가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엄마가 더 노력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대로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니.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이, 예. 네. 저는 지금 18개월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 아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주변 엄마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 딸 키우는 엄마들과 아들 키우는 엄마들 조언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아이들 교육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우, 일단 쌍둥이. 그러니까 18개월이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애국자세요. 예, 근데 원래 남녀가 다르죠. 그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 어린 유아기의 발달이라든가, 특히 초등 저학년 때의 학습은요, 그냥 대체로 보면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부터 좌절을 먼저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자가 우수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빨리 되니까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루기가 좀 낫죠, 아이가.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보다 조금 늦는 면이 있어요. 일단 그거를 좀 편안하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력 같은 부분도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도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좀 귀담아 듣는 것도 여자아이들이 좀 더 낫고, 그 다음에 습득을 해서 오래 하는 것도 여자아이들이 좀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초기 발달 시기의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이제 이거에 너무 이제 기준을 맞춰서 남자아이가 조금 늦될 때 다그친다든가 그러면 이제 좌절을 너무 먼저 맛보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운동이나 몸으로 움직이는 걸 더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많이 산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여자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많이 운동장 가서 뛰고 차라리 끝까지 하는 거를 목표를 정해놓고 엄마는 끝까지 뛰는 걸 연습시키는 게 낫지 그림을 끝까지 그리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아이든 그 아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잘 관찰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쌍둥이시니까 일이 두 배시겠어요. 화이팅이고요. 선생님 게시판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와 평소에는 참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같이 공부할 땐 계속 부딪혀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야. 기억해. 알았지? 그런데 아이가 또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고 표정이 달라지니까 아이는 의기소침해지죠. 2돌 때부터 학습지도 많이 하고 신경을 참 썼는데 아이가 못 따라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저는 이게 들으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요. 공부는 맹수가 아닙니다. 그죠? 공부가 어찌 맹수입니까?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내면 공부가 맹수 같아요. 뒷덜미를 막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맹수처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틀린 걸 잘했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너무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고요. 또 공부는요 어쩌면 그 과정을 견뎌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뭐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타 방송이지만 이제 그것처럼 어떤 것을 얻으려면 내지는 어떤 것을 익숙하게 배우려면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좀 끊임없는 배움인데 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심과 견뎌내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부모가 유아기 아이 셈 가르치면서 본인이 감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사실 그것부터가 공부에서 어그러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절대 아이한테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태도로 가르치시면 공부는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를 모든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죠. 네. 근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 네. 정말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공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나를 실망시키는 아이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나쁜 짓 안 하고 건강하게 커주고 때로는 나한테 애교도 부리고 재롱도 부린다면 이 아이는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아이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나한테 실망을 주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조금 한글이 늦어도 셈을 조금 다른 아이보다 빨리 못 배워도 이 아이가 나한테 많은 행복을 준다면 이 아이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한테 너무 공부로 실망하지 마라. 네, 공부로 사는 사람들, 공부가 주가 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구의 아주 소수이다. 결국 우리의 공부의 중요한 목표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공부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5등을 했느냐, 15등을 했느냐, 150등을 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부모 역시 견뎌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뭘 안 해주고 있나만 생각하는 부모였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이 부분도 오늘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 주신 오은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내용은요, 우리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로 한 번씩 더 강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